평양시 안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혁명 존적지, 혁명 사적지들을 통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옥색에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촌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평촌혁명 사적지에 대한 참관 사업을 조직해서 구역의 청년들이 주체적 국방공업을 창시하고 강화 발전시키신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안도록 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원 동지께서는 우리 사족지를 찾으신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감히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해방 직후 군수 산업에 토대도 없고 말 그대로 빈터나 다름없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 자체의 병기공업을 창설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곳은 오직 수령님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결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그때 병기공업을 창설하시면서 아마 70년 후에는 위력한 무장 장비들도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하시며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해방 후 빈터위에서 자립적 국방공업의 기초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은 만거의 명장, 만거의 명인, 만거의 대성인이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원수님께서 제일 먼저 여기 기간단총 성능시험장에 들리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전시된 이 공고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해방 후 우리 노동계급에게 뭐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망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 노동계급은 이 망치로 기간단총을 만들어내다고 추억 깊은 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혁명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한다면 우리 앞에 뚫지 못할 난간이 없을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리신 군날의 청성이 다시금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구 청성이 하늘은 세상에 없는 강력한 무기체계들의 장엄한 파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적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쳐줄 수 있는 경량한 최고령자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데서 맡겨진 책임과 법문을 다해갈 결심입니다. 국가영화전국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오은 혁명 사적지에 대한 참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참관자들은 전시된 영상사진 문헌들과 사정물들을 돌아보면서 20대에 벌써 주체적 권군사에 특기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촌출명장의 위인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참관을 통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주체의 행군길을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원 동지의 용도 따라 꿋꿋이 이어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당조항연의 12월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정면 돌파전의 앞장에서 령dob적 단위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원 동지께서 당정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신 김정숙 평양제사공장 노동계급이 천리마 시대의 투쟁 전통을 이어 수령의 유은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혁명사적 개항선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영자 동지 영상사진 문헌을 보다 더 밝고 정중히 모셨습니다. 공장노동계급이 늘 위대한 수령님들이 특별한 관심 속에 있던 공장에서 일한다는 이런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이 새겨 안고 우리 원수님의 현지 말씀 관철로 매일 매순간을 살며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수도에서 제일 먼저 천리마 공장의 용해를 지닌 공장입니다. 오늘은 또 시대의 전용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공장엔 지배인 동지로부터 직장장, 작업반장들, 지어 종업원들까지 위대한 수령님들이 윤교시, 경애하는 원수님이 현지 말씀을 적은 수첩들이 있는데 항상 보면서 언제까지 어떤 높이에서 한다고 일단 결정하면 니와 구실이라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모두가 달라붙으면 모자라는 지혜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이게 공장의 혁신자 소개판입니다. 난 내일 이 앞에서 하루 생산 실적을 청하해 보기도 하고 또 내 이름이 몇 번째쯤이나 소개될 수 있을까 하고 상상도 해보곤 합니다. 용례라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장이 배출한 천리만 시대의 기락실 조응처럼 당과 수령이 바라는 일이라면 천리를 한다름에 내달려 결사관철하는 투쟁 정신과 기풍으로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의 모습에서 늘 새기곤 합니다. 랑낭 용해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당의 정면 돌파 사상을 받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인데 그 가지수만 해도 20여 종에 수백 가지나 됩니다. 이게 다 우리 공장 용해군인들이 이미 사용하던 설비들을 개조하고 지어 수십 년간 사용하던 설비들을 새 것처럼 만들어 생산에 이용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2017년 5월 9일 공장을 찾아주신 경리하는 최고경자 김정훈님께서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고 대만족해 하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았으면서 용해군인들이 일하는 본때가 다르다고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군사복무를 할 때 명령 앞에 흥종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터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투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하라는 일은 무조건 해내고야만은 결사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나 다 원격 대학생이 되고 새 제품 개발자들이 되어 공장의 생산 잠재력을 날의 날마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도 높은 교육과학 성과로 당과 수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 그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차로서의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경리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용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창립 70돌을 맞는 2018년 9월에 대학에 오시어서는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에서 우리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에 대하여 거듭 강조해 주시며 우리 이 교원 연구사들을 한 품에 안아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지난해 3월 세금의 대원 선거를 위해 우리 대학을 찾았던 경리하는 원수님의 자유로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원수님께서는 대학 책임꾼에게 찬성 투표도 해주시고 또 과학교육과 경제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또다시 사랑과 믿음도 거듭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원수님의 말씀을 새길 때마다 또 이번에 당중학원의 12월 전원에서 과학기술이 둥불이 돼서 앞을 밝히고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가신 우리 원수님의 뜻을 새길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명감을 자각하게 되고 더욱 분발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학은 창정 인재 양성과 첨단 기술 개발로 당중학년의 12월 전원의 결정을 드팀없이 받들어 나갈 요리로 대단합니다. 우리 학부만 놓고 보더라도 재능 있는 과학기술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들을 창조하고 첨단 학과목들을 개척하며 현지로 달려나가 현존 발전 능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 생산 공정의 운영 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들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 종신 창조자의 용의를 힘있게 떨쳐갈 요리안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안변 청년 2호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1월 전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도 높이 전력 증산의 덩음을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와는 달리 흐르는 물을 그대로 받아 이용하는 흐름식 온재 발전소로서 무엇보다 전력 생산에서 기본 중요한 것이 물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간당 수위 감시 체계를 철저히 세워서 흐르는 물에 따르는 합리적인 개조 조절 방법을 이용해서 한 킬로와트의 전력을 더 생산하는 것이 전력 생산을 높이는 데서 기본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보다 물량이 저하된 조건에서 현존 수에 따른 과학적인 물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개조 조절 방법을 받아들여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데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군들이 자검자수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순회 점검 체계를 엄격히 세워가지고 발전기 정상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대별 설비 관리 체계를 엄격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의료 일꾼들 속에서 높은 의학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들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일꾼들의 자질 향상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는 옥류 아동병원입니다. 의학적 자질을 높이는 데서 기본은 환자 치료 사업의 능력을 제고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질 향상 사업이 과학연구 사업과 또한 치료 사업에 밀접히 결부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연구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제 세계적인 추세와 또 우리나라의 실태 이걸 다 알게 되고 환자 치료 사업에 이바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많이 실력이 높아지고 과학연구 사업, 자질 향상 사업이 임상 치료 사업과 밀접히 연관되는 이런 과정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전자도서실과 이제 몽골이 봉사 체계를 통한 이런 기술 교류를 강화하는 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제3인민병원의 의료 일꾼들도 임상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높이자 정성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기초의학 기술에 대한 그 기술학습을 매일 진행하고 그다음에 외국어 학습 회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어 학습과 최신 과학기술 자료에 대한 그 학습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0% 화상 환자에 대한 그 피부 이식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그 외상정형외과 간호관리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생 및 집중치료과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이를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벌써 올해 들어와서 산부인과, 외상정형외과, 복부외과들에서 첨단 치료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고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 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학교 교육 사업을 개선 강화하고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데서 모범적인 영웅 해산 제1중학교의 3중 용례의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 방침 관철에서 직업적 혁명가의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한다에 제시된 과업과 새세기 교육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서 모든 학생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육군으로 훌륭히 키워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9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9일 24시 현재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 수가 908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전날 사망자 수에 비해 볼 때 97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며 현재까지 하루 사망자 수에 있어서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내에서 감염자는 35,982명, 중증 환자는 6,48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23,589명이고 3,281명이 완쾌돼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187,518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전체 사망자 수는 809명이었다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0여일 기간에 90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자료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몰아오는 파국적인 효과에 대해서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9일 현재 흑령강성에서는 감염자 수가 307명으로 증가했고 려녕성에서는 107명, 길림성에서는 78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남조선에서는 3명의 환자들이 또 발생해서 비루스 감염자들이 9일 현재 27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밝힌 데 의하면 요코하마 항구에 정박해 있는 대형 유람선에서 9일 6명이 비루스 감염자로 새로 확진돼서 이 배에서만도 감염자 수가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과 9일 현재 일본에서의 감염자 수는 96명으로 증가했으며 이것은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감염자 숫자라고 합니다. 한편 에스파냐에서는 9일 비루스 감염자들이 2명으로 늘어났으며 중국의 대만 지역에서는 비루스에 감염된 첫 무증상 환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37,59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 자료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밝힌 데 의하면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41%가 병원에서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주요 증상인 기침이나 호흡곤란, 근육 아픔 외에도 배 아픔과 머리 아픔, 메스꺼움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에 대처해서 중국과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무원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 전파 공동 방지 제도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치료 사업을 잘할 때 관한 통지문을 인쇄 배포했습니다. 통지문은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와 환자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전문가들과 자원을 집중하며 치료를 집중적으로 벌릴 때 대한 요구를 적극 관철하는 한편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 사업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때 대해서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도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경 도시인 하바롭스크에서는 시민들이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일부 기업체들에서 마스크를 팔아 폭리를 벌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제재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이 전 국가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면 전염병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사람들이 개체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주로 사람들 사이의 접촉과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되며 보통 1 내지 2m 범위 안에서 전파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손수건이나 팔소매로 가리워서 입에서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비누로 손 씻기를 자주 하고 밖에 나가거나 공공장소에 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하며 사무실이나 방 안의 공기 가리도 자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남새와 고기를 흐르는 물에서 씻어서 철저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56도씨의 온도에서 30분이 지나면 죽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 온도를 100도씨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위험성과 증상, 그 예방 대책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전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해진 데 의하면 최근 일본에서는 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도쿄 한복판에 새로 만들어 놓은 무슨 영토주권 전시관이라는 것이 문을 연 가운데 이 구구 보수 깡패들을 비롯한 어주이 떠주이들이 연일 무리로 몰려들어서 이 독도가 저들 땅이라고 고화되면서 주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폭로된 것처럼 일본 반동들은 원래 2018년 1월에 도쿄 히비야 공원에 있는 시정회관에 이 독도 관련 전시관이라는 걸 설치했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반동들은 위치가 나빠서 관객이 붐비지 않고 또 면적이 작아서 전시 공간이 비좁다는 것, 더욱이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 등의 구실 밑에 그때로부터 만 2년 만에
원래 것의 무려 7배에 달하는 그런 큰 규모의 독도 관련 영토 주권 전시관을 새로 꾸리고 얼마 전에 내외에 공개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본 영토 담당 사이라는 자는 기자회견까지 벌려놓고 그 무슨 역사적 경위와 사실에 근거해 전시했다느니 무언가를 위조해서 덧붙이는 일은 일절하지 않았다느니 뭐니 하는 그런 강조적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처럼 이 전시관에 진열된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일관된 그런 허위 자료들 뿐입니다. 보다 엄중한 것은 일본 외사이라는 자도 은한 공식 석상에 나타나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이런 전시관에 씌워진 허위 자료를 그대로 졸졸 외워내면서 생억지를 부린 그것입니다. 일본 반동들이 터무니없이 그 무슨 영토주권 전시관을 새로 꾸며놓은 것도 모자라서 정계의 고위 인물들이 이렇게 저만큼 나서서 이 독도가 저들 따위라고 비린청을 돋구면서 흑백을 전도하고 있지만은 독도가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그런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것도 우리 민족이며 이 국제법적 요구에 맞게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내외에 제일 먼저 선포한 국가도 우리 조선입니다. 더욱이는 독도가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역사적 자료들이 일본 내에서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일본 반동들이 이에 대해서 결코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이 무엇 때문에 요즘에 와서 그렇듯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한사코 열을 올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군국주의가 살판치던 제국시대가 재현된 오늘의 일본 사회 전반에 재침 열기를 한층 돋궈주자는 데 검은 속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군사 대국화를 국책으로 들고 육해공군 자위대를 정규 무력으로 만들어버린 아베 정권이 그 무력을 전쟁에 공식적으로 내몰기 위한 이런 마지막 헌법개혁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대를 해외에 내보내서 미국과 함께 전쟁을 벌일 수 있게 하는 이 집단적 자위권은 법적으로 이미 고착시켜 놓았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일본 사회 전반에 과거 패망사를 씻고 동북아의 패권을 찾는 길만이 오직 일본이 부응하는 길이라는 그런 군국주의 사상 독소를 강하게 주입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일본에 남은 것은 재침의 길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합법적 명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최근에 미친 듯이 감행되는 이 독도 영유권 주장 선전 공세가 바로 그런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일본의 한 고위 정객이 전쟁을 해서라도 독도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떠들어댄 것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반동들이 노리는 불순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올해 진행되는 이 도쿄 올림픽 경기 대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독도를 저들이 빼앗긴 영토로 광범위 인식시켜서 재침에 유리한 그런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 보려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활한 일본 반동들은 쉽지 않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지난날 국제적으로 배척받은 저들의 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세상 사람들 속에 교묘하게 왜곡해서 불어넣어서 국제적인 이런 여론을 돌려세움으로써 조선에 대한 재침의 합법적인 구실을 마련해 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새 정초부터 부산을 피우며 원래 것의 무려 7배에 달하는 무슨 독도 관련 영토주권 전시관을 사람들의 내왕이 잦은 이 도쿄 한복판에 불이 나게 설치한 것도 그렇고 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엉터리 지도를 게재하는 등 온갖 이 파렴치한 강도적 행위들을 저지른 것이 그런 불순한 속심을 챙기기 위한데
근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안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반동들은 별의별 광적인 영토 강탈 야망을 부린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공인된 조선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가 결코 저들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도를 넘은 그 해외 팽창 야망이 오히려 일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심각히 깨닫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눈이 내린 후 개였으며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오후에 흐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신의주의 낮 최고 기온은 8.4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 내지 6도 더 높아졌어 날씨는 한결 푸근해졌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8도로서 평년보다 6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청진을 비롯한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에서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2월 11일 화요일 음력으로 정월 요료드랍니다. 내일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2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문천 지방으로서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양독 온천 지구의 날씨를 보면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며 낮은 기온은 영하 7도, 높은 기온은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마식령 지구에서는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며 낮은 기온은 영하 6도, 높은 기온은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먼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다가 1.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5 내지 2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에 조선 서해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일에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소기압골의 영향으로 소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3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소이안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14일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기온은 평년보다 매우 높아져서 날씨는 푸근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